이번 강의에서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 강의에서 수에 대해서 쭉 공부했죠. 실수, 허수, 그리고 유리수, 자연수, 정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수를 또 다른 관점에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와 미지수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상수라는 것은 이 수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수 자체, 0, 2, 뭐 마이너스 5, 2분의 1, 또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것들이죠. 이런 수들을 우리는 이제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수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는 수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대상이 아닌 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아래 얘기를 먼저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미지수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는 수죠. 그리고 이것을 미지수를 다른 말로 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variable이라고 하죠. 그리고 관심 대상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지수는 수학적 문제를 풀 때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미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수에 2를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그런 문제를 푼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할 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네모에다가 2를 더하면 그죠? 더하면은 2가 0이 된다. 이렇게 수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네모 안에는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갈 수 있죠. 어떤 값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몰랐을 때 이와 같이 이제 네모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이제 수식적 기호로 써서 x라고 이렇게 이제 문자로 쓰는 거죠. 문자로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x를 우리는 미지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식이 세워지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등호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2를 빼면 되겠죠. 빼면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지수가 이제 드디어 확정된 수가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건데요. 또 다른 예입니다. 여기에다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하면 4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문제를 푼다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세모로 쓰고 곱하기 2는 4 이렇게 식을 세우고요. 자, 세모를 이제 여기서는 x라고 하지 않고 y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모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y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y는 풀 수 있죠. 양변에 2를 나눠주면 y는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문제를 풀 때 등장하는 정해지지 않는 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수, 그것이 바로 이제 미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심 대상의 수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그 얘기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관심 대상의 수가 바로 이제 미지수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상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심 대상이 아닌 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수를 표현할 때 이와 같이 수로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문자를 써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떤 구하고자 하는 관심 대상의 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지수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문자로 썼지만 그래서 이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죠. 풀려고 하는 그 변수가 아닌 거예요. 미지수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문자로 표현했습니다. 문자로 표현을 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A는 상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A를 이제 정해주죠. 그때 A는 뭐 1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문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 같으면은 원주율을 나타내는데 3.14159에서 쭉 나가는 그런 소수점 수인데요. 자, 파이를 이렇게 해놓고 파이는 얼마다 이렇게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자, A, C, K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수와 미지수는 상수는 그냥 수인 거죠, 그렇죠? 그냥 알려진 수인 거고요. 미지수는 어떤 수식에서 수학적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의의 문자로 이와 같이 써주게 되고요. 문제를 풀면 식을 이제 풀면 비로소 그 미지수가 알려지게 되는 거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수학적 문제를 푸는 그러한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미지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수학적 문제를 푸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이라는 것은 특수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그러한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항등식이라는 게 있죠.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그러한 식인 거죠. 그러한 등식을 우리는 이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x는 x 이와 같은 것도 항등식이죠, 그렇죠? 그럼 x는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이렇게 똑같은 거죠. 어떤 걸 넣어도 이게 다 성립하니까요. 자, 이런 것을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0 곱하기 x는 0 이와 같이 그렇죠? 항상 성립하죠. 어떤 걸 넣어도. 자, 이런 걸 항정식이라고 그러고요. 자, 방정식은 어떤 특수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그런 등식입니다. 예를 들면 2x는 6 하면 x 대신에 3이 들어가면 x에 3이 들어가면 이게 성립되죠. 그 외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이걸 풀면 2를 나눠주면 3이 되고 x는 7이 되겠죠. 7일 때만 성립하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방정식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방정식이 있을 때 x를 변수 또는 미지수라고 하는 거죠. 변수 또는 미지수라는 것은 어떤 수학적 문제를 풀 때 그것을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수, 그것을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x라고 이렇게 놓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변수와 미지수로 변수나 미지수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우리는 해라고 하고요. 또는 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집합이라는 것은 해 전체의 집합. 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겠지만 2차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해 집합을 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방정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등식이죠. 등호가 들어간 식. 자, 이것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 등식을 푸는 거죠. 결국은 방정식은. 그 푸는 방법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와 식에서도 이것을 설명을 했죠. A와 B가 같다면 양변에 어떤 수나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도 다 성립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항해서 정리한 방정식이 1차식은 0꼴로 표현되는 것, 이것을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용어가 보면 우리가 이항한다라고 나와 있고 1차식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앞 강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등식에서 그죠? 등식에서 어떤 왼쪽에 x가 있고 오른쪽에 y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두 수를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할게요. x는 y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양변에 x를 빼주면 이것이 0이 되고 y는 x, y-x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마치 이제 여기에서 x를 이쪽으로 넘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양변에 x를 빼줘서 그런 건데 자, 그게 나왔고요. 1차식이다 그런 얘기는 차수 있죠. 차수라는 것은 이게 문자가 몇 번 곱해졌냐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2차고요.
x 하면 이건 1차죠. 이런 생략해서 이렇게 x라고 쓰죠. 그냥 이것을 얘기합니다. 1차식이라는 얘기는 변수의 차수가 1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이런 꼴이죠. 이런 꼴로 표현될 때 이것을 이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와 B는 상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자인데 상수다 그런 얘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를 풀 때 A와 B가 정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X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고 A와 B는 구하려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1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의 해법, 자, 이것을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A가 0이냐 아니냐가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A가 0이 아니면 양변에다가 A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X는 A분의 B 이와 같이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A가 0인 경우에 그리고 B가 0이 아니면 이런 꼴이 되겠죠. A가 0이고 X는 이제 미지수고요. B는 0이 아니면 어떤 상수예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X에 어떤 수를 넣으면 B가 될까요? 그러니까 B가 0이 아니니까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B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죠? 항상 이 왼쪽은 0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X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불능이다 이렇게 용어를 정의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A와 B가 0일 때 이와 같이 되는 거죠. 0 곱하기 X는 0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어떤 수를 넣어도 다 0입니다. 이 식이 성립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능이라는 것은 해가 없다라는 뜻이 되고요. 부정이라는 것은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사실은 이제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하여튼 이와 같이 무수히 해가 많은 것을 우리는 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와 같은 1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것을 푸는 방법은 이것을 왼쪽 것을 전개를 할 수 있죠. 이 괄호하는 것은 2 곱하기 x-4 이런 거죠. 자, 이거 곱하기가 이제 생략이 돼서 이렇게 써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전개하면 2 곱하기 x 해서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빼기 쓰고 2 곱하기 4 해서 여기다 썼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것은 전개하는 거죠. 인수분해된 것을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것을 이항을 했죠. 부호를 반대로 해서 이항을 했습니다. 자, 이항하는 원리는 양변에 8을 더해주면 이와 같이 된다 그랬죠. 자,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항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나눠주면 x는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자, 이것을 전개하지 않고 바로 이 식에다가 양변에 2를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2를 나눠주면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x는 양변에 뭐 이항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양변에 4를 더해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방식을 푸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식을 단순화해서 x는 형태로 표현해 주면 그것이 바로 1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에 가서 좀 더 그래프 부분은 함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x-4는 y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0은 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y니까 결국은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나눠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두 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요 x, y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y는 대상이 아니고 x를 구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두 개가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y는 0 그래프는 x가 어떤 값이 들어와도 0이었죠. 그래서 요 빨간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y는 2의 x-4는 요 파란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y좌표는 0이고요. 이것이 이제 바로 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x는 4 이것을 구한 후에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뭐냐면 x는 4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돼요. x가 4고 y는 어떤 값을 가져도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y는 0하고 만나는 점의 값이 바로 이제 근이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제 요 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두 함수가 이제 함수라고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1차 함수가 되고요. 이것도 이제 함수가 되는데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 자, 그것이 바로 1차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는데요. 이와 같이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푸는 방법은 여기서 먼저 이것을 전개해야 되겠죠. 3 곱하기 x-6 이런 꼴이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에다가 이것을 전개를 해야 되겠죠. 3 곱하기 x 해서 3x라고 쓰고, 그다음 마이너스 기호를 여기다 내려놓고 또 3 곱하기 6 해서 여기다 써줍니다. 이것이 전개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요 x를 양변에 빼주면 똑같이 성립하니까 빼주면 이와 같이 되는데, 자, 이것을 이항합니다. 그렇죠? 이항해서 마이너스 x가 돼서 2x가 되고, 또 18, 마이너스 18을 이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 마이너스 2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x는 이쪽으로 갔고요. 자, 이걸 계산하면 이제 16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변에 2를 나눠주면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이제 그려보면, 그래프라는 것은 뭐냐면 이쪽이 x축이에요. 이쪽이 x축이죠. x축. 그 다음에 세로가 이제 y축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3x-6이라는 것을 y라고 놓고요. 자, 오른쪽도 이제 y라고 놓습니다. y는 x-2 이렇게. 자, y 같으니까 결국 이제 요 식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분리한 거예요. 자, 분리해서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은 뭐냐면 이것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되죠. 그래서 8이 되는데, 자,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 x 값을 쭉 넣습니다. x 값을 쭉 넣었을 때 그때 y 값을 구할 수 있겠죠. y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자, 거기에다 y 값을 구해서 각 점에다가 이렇게 찍습니다. 쭉 찍으면 이제 이와 같은 선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x는 8에서 구한 것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그려주면 이와 같이 y는 0과 x는 8에서 두 만나는 점이 결국 이제 8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는 우리가 함수에서 다시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방정식을 해석할 때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보면 그것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